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확실한 손절파가 31표, 31명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자기 운명을 걸고 그러나 표를 찍었죠. 실질적으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7, 80명의 손절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의 우군이 이른바 진보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진보 좌파 언론의 대표적인 한겨레, 경향신문까지도 이재명 손절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자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네. 공천 살생부 세력과 선을 긋고 민심을 경청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겨레 그 사설을 보면 아예 그 개딸들과 네. 헤어져라. 개딸들과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건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고 확인도 안 되는 의원 살생부를 올리는 게 과연 공당의 당원으로서 할 일이냐라고 질타를 하면서 이미 당내에 방탄 피로증의 실체를 지금 다 드러냈다. 표결이 바로 민심의 반영이다. 이 표결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새겨 듣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당 후사 뭐죠? 저 이재명한테 야, 너 개인적인 것을 지금 우선해서 당을 지금 망치지 말고 당을 우선하고 너의 개인적인 것은 네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고 지금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서 이 개딸에 대해서 이런 반민주적 세력과는 선을 확실히 그어라. 네. 그러니까 개딸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지금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반민주적 세력에 올라탄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네네. 당신은 지금 선당 후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왜 당을 끌어들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당 그러니까 후사가- 물러나라는 거죠. 당 대표직에서. 그렇습니다. 바로 선당후사는 주어가 일부러 주어는 없는데 주어가 비명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비명계가 선당후사 할 수도 없고 이 선당후사는 당연히 개인 이재명이라는 개인 정치인한테 지금 사실은 준엄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강한 톤의 사설을 쓴 것은 한겨레 그러니까 진보 좌파 세력들도 네. 뒤에 뭐 경향신문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재명 갖고 이러다가는 진보 좌파가 함께 내년 올라간다. 총선에서 괴멸한다 이런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색출 세력들은 네. 그 홍위병에 빗대가지고 문화대혁명 시절에 예. 그 조리돌림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좌파나 진보에서 사실 금기시되는 게 홍위병이에요. 홍위병이란 말 절대 안 쓰죠. 안 왜냐면 쓰죠. 그들이 사실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중국 혁명이거든요. 중국 혁명은 바로 마오쩌둥, 모택동이 그야말로 인민의 바다에서 그렇게 열세였던 그런 그 인민들을 이끌고 드디어 공산혁명을 이끌었다라고 그 해서 대장정 그걸 대장정. 지금 아주 그냥 추앙하는 세력들 아니. 그래서 이 중국의 붉은 별 뭐 이런 책을 추앙을 하는데 거기서 모택동의 가장 큰 치부가 바로 이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중국의 공산당의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숨기고 싶고 덮고 싶고 절대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한겨레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살생부 운운한 것은 개딸들이 바로 홍위병이다라는 걸 좌파 언론이 입에 올렸다는 거죠. 금기시하는 내용은. 특히 경향신문도 칼럼을 통해서 편집인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 개미지옥에 빠졌다 뭐 그런 칼럼이죠. 네. 예. 이제 언론계 대선배님이시니까
편집인이 직접 칼럼을 편집인 이름으로 했다라는 건 저는 사고나 사설에 거의 버금간다고 저는 소설보다 더 있죠. 편집인이 생각하거든요. 사설이라든가 예. 모든 언론 보도를 총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편집인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설보다도 이건 이 더 높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입장, 이 언론사의 입장을 아예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표명을 한 게 거죠. 편집인 명의의 칼럼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바로 편집인 명의의 칼럼으로 저는 한겨레보다 더 셌다, 표현이. 왜냐면 한겨레는 좀 어떻게든 두루뭉술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제목부터 이재명 방탄의 개미 지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탄 그 자체가 지금 개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개미 그렇죠. 지옥에 빠지면은 개미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그렇죠. 이 방탄 프레임에 네. 갇혀가지고는 뭐 당신들 민생 경제 찾아봤자 그 아무도 귀도 아마 듣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또는 언론과 여론이 질타했던 내용을 양권모 편집인이 그대로 표현을 해요. 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를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 지금 했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귀절. 저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당대표 이재명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착 비리와 관련된 것이다. 토착비리만 있을 뿐이다. 있을 딱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그게 바로- 아주 그냥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양권모 편집인이 이 대목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앉아있던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듣고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라고 그 한동훈 장관의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양권모 편집인의 칼럼들을 찾아봤더니 이미 경고를 했더만요. 아, 그래요. 12월 7일자를 보니까 이재명 리스크와 방탄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이 완전히 무소불위에 지금 권력을 형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가다가는 지금 제대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능한 윤석열과 그다음에 막강 권력 이재명이 적대적 공존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은 끊어야 된다. 이 경고를 12월 27일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가지 허들이 있어가지고 압도적인 그렇죠. 부결이 나올 걸로 민주당은 당연히 예상을 했었다. 그 네 가지 허들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뭐 169명을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메일 보내 친전 보내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검찰에 대한 반감. 엄청난 반감이 그렇죠. 뭐 당내에 이렇게 있고 그 세 번째는 강성 팬덤 이렇게 무서운 무시막지한 강성 팬덤이 있고 네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 더군다나 최근에 현역 의원의 이 당무를 감사하는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친명 사람으로 네. 지금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천권까지 합치면 이 비명이라도 어쩔 수 없이 부결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 놀랍게도 이 네 가지의 무시막지한 그런 허들을 다 넘고도 31에서 38명이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이 양고모 편집인은 그 다시 이재명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야당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민주대 반민주, 네. 민주대 독재 이런 싸움으로서 국민이 신뢰가 버팀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네, 네. 그런데 지금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들 먹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민생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그런 이 저항 또는 비판. 그런데 본인의 정당이나 본인이 지금 도덕적이지 않고 그런 이 개인적인 어떤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생 얘기가 국민한테 먹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상임고문회에서 권노갑 고문이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든 것 아닙니까? 이제 그 때가 칼럼. 왔다.
하나는 솔선수범해라. 네. 아니 자기의 잘못이면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문제라 같으면 나가서 그렇죠.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당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냐는 얘기 하나 오고 민주당이 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정신은 선당후사인데 당신은 선당후사를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겨레 사설이나 이 양건모 경향신문 편집인의 이야기나 둘 다 선당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예, 네. 결론이 같아요. 네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당의 어떤 리스크를 지금 해지하려면 당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적인 사퇴 문제 그것도 이재명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지. 네네. 이걸 가지고 무슨 당원 투표를 한다, 어찌가 한다 이런 것도 두 언론사의 그런 논지에 따르면 맞지 않는 것이죠. 키는 이재명 당신이 쥐고 있는데 네. 왜 그걸 다른 데다 자꾸 떠넘기려고 하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진보 좌파 언론으로서 아주 가장 선두에 있는 두 언론사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과 손절을 선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 한 이틀 정도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게 뭐 친명계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옥쇄를 지금 완전히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첫 다 번째는 등을 지금 이 자신의 우호적인 언론이 등을 돌렸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이미 돌렸고 왜냐하면 민심이 여론조사하면 떨어졌죠. 뭐 계속 여론조사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을 지키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던 당내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심도 중도층도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여론조사들의 그 이 안을 보면 20대 여성, 주부, 뭐 이렇게 직군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또는 계층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그런 그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옹호했던, 옹이했던 지지층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 오늘 북한도 이재명을 버렸다 그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사실은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든가 왜곡됐다고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또 어머 사기가 했을 때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쪽에서도 아 이재명 갖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건 버릴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그동안 이재명이랄까 또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두 언론사까지도 등을 돌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지금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은 손발을 맞춰야 할 박홍근 원내대표도 요새 계속 투덜투덜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뭐 비명이라든가 반명, 중립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외과는 친명이라고 하고 있지만 네네. 그 사람들의 말로 또 수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비명이 사람들. 예. 맞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뭐 친명인 것 같고 이재명과 관련돼서 뭐 가장 가깝게 이재명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친한 기자들한테 쏟아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이 도대체 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당을 이렇게 이끌어보지도 않고 당의 알 수가 어떤 없죠. 국회의원이 돼보지도 못하는데 국회의원 된 지가 지금 며칠이나 됐습니까? 근데 뭐. 자기는 원내대표로서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법안들을 자기가 이제 그 국회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때처럼 공무원들이 그냥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정당에서 그건 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들이 있잖아요.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파들이 있고 바깥에는 저쪽 정당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치 원내대표와 당대표도 옛날에 총무와 그다음에 총재의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냥
드립다 이걸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 상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뭐 처음에 원내대표들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2+2를 하고 그 안에서 줄 거를 뭘 주고 우리를 갖고 이런 사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 협상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대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 그림을 하고 위에서 공중전 해주고 이런 게 당대표인데 꼬치꼬치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관여를 하면서 협상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는 그 누가 원내대표라도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다라는 거를 참고 견디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명이라고 이렇게 외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의원들도 아마 진짜 친명은 과연 손 꼽아보면 몇이나 될까. 이 공천도 달려있고 그냥 지금은 이재명 대세인 것 같으니까 그쪽에 붙어서 친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지금 이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 갖고 다음에 기소가 되고 또 재판이 지금 3월 3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선거법.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친명 쪽에 있는 사람들도 나 비명이야, 나 이재명 아니야 하고 커밍아웃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많다고 봅니다. 이제부터의 여론조사가 또 중요할 겁니다. 여론조사가 급기야 20%를 만약에 하향 돌파를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아마 친명계의 어떤 논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20% 하향이 아니라 20%대만 있어도 어렵죠. 20%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20%대로 제가 저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20% 지금 아래로 30%, 내려가면은 30%대였는데 이게 지금 하향 돌파가 돼서 예. 20% 아래로 내려가면 그날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원들은.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재명이 동서남북으로 꽉 막힌 사면 초과가 이런 경우를 사면 초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